북한의 신형 구축함 진수 사고, 그 시작은 2025년 5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 함경북도 청진조선소에서 길이 100m, 폭 14m, 규모의 5,000톤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구축함이 진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배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또한 이 사실을 즉시 확인하며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진조선소의 지리적 특성과 시설 구조를 고려할 때 이 구축함이 측면 진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측면 진수란 선박을 건조대에서 옆으로 밀어 물에 띄우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수심이 얕거나 공간이 협소한 조선소에서 대형 선박을 진수할 때 사용됩니다. 선미부터 진수하는 종진수 방식에 비해 선체에 가해지는 충격과 불균형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진조선소는 과거에도 이 방식을 사용해 왔으나 이번과 같은 대형 전투함, 건조 및 진수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인 5월 21일 북한의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북한 청진조선소에서는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해군력 증강의 야심찬 계획을 상징하는 신형 구축함의 진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이 중요한 1호 행사는 처참한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진수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와 더불어 지휘체계의 혼선, 조작 미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5,000톤급 거함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김정은은 경로를 금치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이 사고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과 함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6월 내 선체 복구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주관하는 1호 행사에서의 실패는 북한 정권의 권위와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내부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티끌만한 결함 없이 완전 무결해야 할 1호 행사가 실패해 김정은이 대노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사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22일 북한의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례적으로 구축함 진수식 사고 발생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과거 중대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던 관행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노동신문은 사고 원인에 대해 미숙한 지휘와 부주의한 조작으로 평행을 유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배 뒷부분에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하면서 좌초됐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배 밑바닥에 구멍까지 생겨 균형을 완전히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합동참모본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사전에 해당 구축함의 진수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었다고 전하며 이번 사고가 측면 진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현재 배가 완전히 바다에 넘어져 있는 상태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의 6월 내 복구 지시 등을 근거로 구축함이 복구 불능 수준의 대규모 파손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넘어진 구축함의 모습과 주변 상황을 근거로 파손 정도가 북한의 발표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전손 처리, 즉 폐기해야 할 수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청진조선소 자체가 이러한 대형 구축함을 건조하고 안전하게 진수하기에는 시설이나 기술적 준비가 미흡했을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함경북도 청진시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김정은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한 대형 사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앞으로 이어질 대대적인 숙청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동요가 심상치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5월 23일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구축함 진수 사고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으며 책임자들을 색출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전날 배 밑바닥 구멍을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 보도에서는 수중 및 내부 정밀 검사 결과 배 밑바닥에는 구멍이 없었으며 선미 부분의 구조 통로를 통해 일정한 양의 해수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잠수함 함장 출신 해군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 교수는 공개된 사진을 근거로 북한 구축함이 완전히 옆으로 넘어간 모습이라며 이 정도면 구축함에 커다란 파공, 즉 구멍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엔진까지 해수가 유입되었다면 복구가 매우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진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나 준비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동엽 교수는 김정은의 이례적인 강한 질책이 단순히 책임 추궁을 넘어 해이해진 내부 기강을 다잡고 복구 작업을 일종의 애국적 투쟁으로 포장하여 주민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려는 다목적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사고 소식의 신속한 공개는 과거 최고 지도자의 오류를 절대 인정하지 않던 태도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새로운 방식의 위기 관리 시도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북한은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다수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이번 진수식 실패로 인해 어수선해진 군 내부의 분위기를 다잡고 대외적으로는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당국의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은의 분노는 즉각적인 책임자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5월 24일 북한 매체는 청진조선소의 핵심 실무 간부들인 강정철 기사장, 한경학 선체총조립 직장 직장장, 김용학 행정부 지배인이 국가보위성에 의해 구속되었다고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고의 책임을 현장 실무진에게 우선적으로 전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25일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 CNA의 데커 에벌레스 분석가는 청진 조선소 일대를 촬영한 최신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다수의 대형 풍선, 즉 에어백과 유사한 부양 장비를 이용해 좌초된 구축함을 인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파란색 대형 가림막으로 덮인 구축함 주변에 정체불명의 하얀색 원형 물체들이 여러 개 떠 있는 모습이 식별되었는데 에벌레스 분석가는 이 물체들이 침수된 선박을 물 위로 띄우기 위해 동원된 풍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형 인양 크레인과 같은 전문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열악한 기술 및 장비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어떻게든 김정은의 복구 지시를 이행하려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자유아시아 방송 RFA과의 인터뷰에서 진수 실패 소식 이후 일부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직접 보려 했으나 보위부와 안전부 요원들이 삼엄하게 통제하고 있어 접근조차 불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청진조선소가 과거에는 대형 선박 건조 경험이 풍부했지만 오랜 경제난 이후 대형 선박 건조 경험이 사실상 단절되었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은퇴하거나 사망하면서 젊은 세대로 교체되어 경험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을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기술적 문제를 정치적 사고로 낙인 찍고 김정은의 분풀이 희생양이 될까봐 모두가 숨죽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주민 소식통 역시 당국이 사고 사실을 이렇게 빨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주민들이 매우 놀라워하고 있다며 넘어진 배를 원상 복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는 넘어진 배를 바로 세울 만한 대형 기중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해상 크레인을 동원하더라도 부두로 들어오는 길목이 매우 좁고 수심이 얕아 작업이 극히 어렵다고 지적하며 현재 부두로 통하는 좁은 길목을 넓히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처벌의 칼날은 조선소 실무진을 넘어 당 간부에게까지 향했습니다. 5월 26일 북한 관영 매체는 이번 구축함 진수 사고의 총괄적인 책임을 물어 리형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현직에서 해임하고 소환해 구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수공업부 부부장은 북한의 무기 개발 및 생산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요직 중 하나입니다. 고위급 간부까지 문책한 것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번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문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지시 이행을 강조하고 내부 기강을 강력하게 다잡기 위한 의도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이 이번 사고를 통해 만연한 무책임성에 경종을 울리고 내부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구축함의 손상 정도에 대해서는 초기의 낙관적인 전망에서 한 발 물러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북한의 구축함 진수사고조사그룹은 구축함의 균형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이틀에서 3일, 선체 측면에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데 10여 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전히 손상 정도가 경미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27일 이후에도 북한 내부에서는 이번 구축함 진수 실패 사건과 관련자들의 줄이은 구속 사실 공개가 연일 주요 화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국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문제, 특히 대형 인양 장비의 절대적인 부족과 사고 현장에 협소한 지리적 위치 등을 이유로 단기간 내 원상 복구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진조선소는 과거 냉전 시대에는 소련의 지원 등으로 대형 상선 등을 건조한 경험이 있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대형 선박 건조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소형 어선이나 수리 또는 잠수함 건조 등에 집중해왔다는 점에서 5,000 통급 이상의 대형 전투함을 건조하고 측면 진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래된 기술자들은 은퇴하거나 사망했고 새로운 기술자들은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5월 북한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신형 구축함 진수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를 넘어 김정은 정권의 권위와 강한 해군 건설이라는 야심찬 국방력 증강 계획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 선체의 구체적인 손상 정도, 그리고 실질적인 복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의 폐쇄성과 정보 통제로 인해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사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1호 행사의 실패는 그의 리더십과 북한 체제의 선전 역량에 큰 흠집을 남겼습니다. 둘째,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신속한 처벌은 내부 기강을 다잡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와 함께 향후 기술 개발 및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극도의 경직성과 소극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셋째, 풍선을 이용한 인양 시도 가능성 등에서 보듯이 북한의 열악한 기술 수준과 장비 부족 현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으며 이는 자력 갱생을 외치는 북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넷째, 이번 사고는 북한의 해군력 현대화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며 새로운 군함의 전력화 시기는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북한 당국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손상된 구축함을 실제로 복구하여 전력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북한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기술 개발 전략에
어떠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군사적 야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폐쇄된 체제 내부의 취약성을 드러낸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